시간은 나날이 지나는 방송 힙합아침입니다. 오늘은 최강의 용병으로 알려진 DC 코믹스의 데스 스트로크와 마블 코믹스의 데드풀을 원작과 영화, 드라마를 통해 알아보고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애타게 기다리셨던 분들이나 평소 이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이 방송을 주목해주세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DC 코믹스의 데스 스트로크는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슈퍼 솔저 프로그램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얻은 인물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마블 코믹스의 캡틴 아메리카나 울버린이 받은 슈퍼 솔저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데스 스트로크는 DC 코믹스의 최강의 용병이자 최강의 사냥꾼, 최강의 추격자, 최강의 암살자 등 꽤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참고로 데스 스트로크에 최강이라는 말이 많이 붙은 이유는 그만큼 얘가 좀 유명해요. 예, 사냥꾼으로도 그렇죠. 유명하고 초격자로도 유명하고 용병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얘는 최강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의 능력을 조금만 나열해 보자면 먼저 일반인의 10배가 넘는 힘과 강인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힐링 팩터 능력 덕분에 노화가 느리고 빠른 회복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빠른 스피드와 민첩성을 가지고 있으며 뇌의 90%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에 매우 뛰어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참고로 이 코믹스가 되게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뇌를 10%만 사용하고 90%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과학적인 이론이 팽배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90%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존재다, 이렇게 그려졌었는데 네. 이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밝혀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90에서 80%를 사용할 수 있다. 네.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이 약간 틀릴 수도 있는 점. 이 점 예. 참고하시길 참고하시면 바랍니다. 될 것 같아요. 코믹스 설정이 그 전 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죠. 네. 코믹스는 아무래도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네. 저희가 틀린 게 아니에요. 또한 데스 스트로크는 DC 코믹스 최강의 싸움꾼으로 알려진 배트맨을 압도할 정도로 다양한 전투 기술들을 섭렵하고 있으며 모든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스파이, 잠입, 암살, 추격술 등을 마스터한 진정한 능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는 왜 이렇게 참고로만 하네요. 참고로 데스 스트로크는 슈퍼솔저 프로그램으로 신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배트맨의 전투 기술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슈퍼솔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신체가 강화되지 않았다면 배트맨보다 약간 모자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뭐 그래도 이것도 능력이니까. 그래서 데스 스트로크는 천재적인 지능과 뛰어난 전투 기술들을 활용해서 배트맨과 호크맨, 자타나, 블랙 카나리, 그린 에로우, 나이트 잉 등을 포함한 수많은 히어로들과 저스티스 리그를 홀로 가지고 노는 강력한 존재라 할 수 있죠. 마블 코믹스의 데드풀은 1991년에 처음 등장했으며 데스 스트로크와 스파이더맨의 이미지를 합쳐 만든 캐릭터로 초창기에는 데스 스트로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마블 코믹스를 대표하는 최강의 용병이자 개그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되었고, 참고로 데드풀은 데드풀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방송으로 저희가 아주 자세히 풀어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와 코믹스를 비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티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티브부터 시작해서 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깍깍 담았잖아요. 네.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해결되실 겁니다. 뭐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데드풀은 참 친절해요. 데드풀은 슈퍼솔저 프로그램으로 힘과 체력, 민첩, 스피드 등이 대폭 상승되었으며 힐링 팩터 덕분에 빠른 회복 속도와 느린 노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타노스의 저주를 받으면서 힐링 팩터를 넘어서 불사의 신체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DC 코믹스의 데스 스트로크처럼 모든 격투 기술과 무기술, 스파이, 암살, 추격술 등을 마스터한 최고의 용병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에이스 중에 에이스죠. 또한 데드풀은 차원 이동을 수없이 반복한 결과 본인이 만화 속 캐릭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다른 캐릭터들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방대한 지식과 두뇌를 소유하게 되었죠. 일명 제4벽을 돌파한 것이죠. 이렇듯 데드풀과 데스 스트로크는 각각 코믹스에서 최고의 용병이라는 점과 슈퍼 솔저 프로그램으로 능력을 얻었다는 점, 슈퍼 솔저 프로그램이 실패하면서 버려진 적이 있다는 점,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 홀로 수많은 히어로들을 학살하고 농락했다는 점에서 꽤 많은 부분이 닮아 있지만 냉정하고 감옥한 용병이 데스 스트로크와 강력한 용병임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떠드는 데드풀은 완전히 다른 매력의 소유자죠. 어떤 존재라도 데드풀을 보면 싸다기를 안 때리고는 못 버틸 정도로 수다가 강하죠. 싸다구가 필수인 캐릭터죠. 스파이더맨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원작과 마찬가지로 드라마에서도 슬레이드 윌슨이 데스 스트로커로 등장하며 스몰빌과 에로우에 출연했었죠. 처음 그가 드라마에 출연한 것은 슈퍼맨의 성장기를 그린 스몰빌이었고 시즌 19화에 등장했었죠. 물론 그는 드라마에서 데스 스트로크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슬레이드 윌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를 아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슬레이드 윌슨이 루이스 레인을 납치하려고 할 때 호크맨과 싸우는 장면에서 카타나와 데저트 이글을 사용하는데요. Kent, I don't know. Besides, you're way off target if you think. you and a bullet. No. 이 무기들이 원작에서 데스 스트로크가 자주 사용하는 무기였기 때문에 굳이 데스 스트로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전 절대 아니라고 말 안 하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몰빌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역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데스 스트로크가 스몰빌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번 방송 그르는 에로도 그렇고 스몰빌의 저주는 끝이 없네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2012년부터 방영을 시작한 에로우에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데스 스트로크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단단히 각인시키게 됩니다. 드라마 에로우에서는 원작과 달리 1대 데스 스트로크인 빌리 윈터그린과 2대 데스 스트로크인 슬레이드 윌슨이 등장을 하는데요. 1대 데스 스트로크인 빌리 윈터 그린은 슬레이드 윌슨과 함께 리아뉴 섬에 파견되어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지만 결국 동료인 슬레이드 윌슨을 배신하면서 잔혹한 용병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버 킨을 납치하고 고문하면서 수많은 악행을 일삼던 빌리의 윈터 그린은 결국 분노한 슬레이드 윌슨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Whoa, Billy. 참고로 그 빌리 윈터그린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가 착용한 가면과 장비가 워낙 코믹스의 이미지와 비슷해서 많은 팬분들이 환호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그가 너무 빨리 죽으면서 이 환호가 멘붕으로 변한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와 내가 참고로 여기 처음에 등장한 그 빌리 윈터그린이 사용한 그 마스크가 코믹스 초창기에 등장했던 데스트로커의 그 마스크가 거의 흡사해요. 네. 근데 이후 이제 그 게임이 나왔잖아요. 게임이 나오면서 데스트로커의 마스크가 지금 현재 있는 마치 그 플라스틱으로 감싸 있는 뭐 그런 가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아마 초창기에 나왔던 데스트로커의 모습과 지금 현재 보여지는 데스트로커의 모습을 함께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후 슬레이드 윌슨이 진정한 데스 스트로커가 되면서 그는 훌륭한 떡밥이자 데스 스트로커의 길을 닦아놓은 선구자가 되었죠. 에로에 등장한 데스 스트로커의 활약상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에로우 시즌 1에서 빌리 윈터그린과 함께 리안유 섬에 용병으로 파견된 슬레이드 윌슨은 친구의 배신으로 홀로 고군부터 하다가 이후 섬에 같이 갇혀버린 올리버 킨과 섬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때 그는 돈만 많았던 슬레이브이 올리버 킨을 훌륭한 전설로 변모시키게 되죠. 즉 에로우 시즌 1에 등장하는 슬레이드 윌슨은 올리버 킨의 진정한 스승이자 친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절친이었던 슬레이드 윌슨과 올리버 킨의 갈등과 그가 데스 스트로크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슈퍼 솔저를 양성할 수 있는 미라쿠르를 찾기 위해서 앤서니 아이보 일당이 니안유 섬에 도착하고 그들의 배를 본 올리버 킨과 슬레이드 윌슨은 그들의 배를 타고 섬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슬레이드 윌슨은 얼굴에 반을 잃은 채 죽을 위기에 처해지고 그것을 본 올리버 킨과 샤도는 슬레이드 윌슨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중화제가 없는 미라쿠르를 슬레이드 윌슨에게 투약하게 되죠. 참고로 샤도는 시즌 1의 악당이었던
에드워드 파이어스가 인질로 잡아놓은 인물이었는데요. 이후 그들과 싸우던 올리버 킹과 슬레이더 윌슨이 그녀를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료가 된 인물입니다. 물론 샤도도 DC 코믹스 원작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원작에서는 네모칸 킬러이자 활잡이로 등장하기 때문에 드라마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화제가 없이 미라클을 맞은 슬레이드 윌슨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나머지 일행들은 앤서니 아이보 일당에게 붙잡히게 되죠.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쵸.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질로 잡은 아이보는 이후 1대 블랙 카나리가 되는 세라 랜스와 슬레이드 윌슨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 샤도에게 총을 겨누면서 올리버 킨에게 누구를 살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올리버 킨이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자 아이보는 세라 랜스에게 총을 겨누고 그것을 본 올리버 킨이 급하게 막으려고 하자 세라 랜스를 선택했군 라는 말과 함께 샤도를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다시 살아난 슬레이드 윌슨과 올리버 킨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어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슬레이드 윌슨이 그토록 사랑했던 샤도를 올리버 킨이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샤도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라면 여기서 안 돌아보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드라마지만.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웃긴 게 뭐냐면 슬레이드 윌슨이랑 그 얘네들이 만나기 전에 샤도랑 올리버 킨이랑 좀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네, 썸씽이 그렇죠. 눈빛이 오고 갔죠. 예, 오고 가고 그런 관계에서 슬레이드 윌슨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사귈 수가 없는 애매한 상태였는데 그때 난파되었던 세라 랜스가 들어오면서 전 여자친구가 들어오면서 되게 꼬여버린 거죠. 항상 짝사랑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치정 드라마예요. 게다가 그 당시 슬레이드 윌슨이 맞은 미라클루는 불안정한 약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약을 맞은 사람에게는 초인적인 힘을 부여해 주지만 그 반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순진한 사람이라도 이 약을 맞으며 개빡하고 냉정한 킬러로 변해 버릴 수밖에 없죠. 즉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샤도의 죽음과 미라쿠르의 부작용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리버 킹과 슬레이더 윌슨은 이때부터 서로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게 되었고 그 결과 슬레이더 윌슨은 올리버 킹의 화살을 맞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실명됐죠. 사실 원작에서도 슬레이드 윌슨의 눈은 총을 맞아서 실명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드라마에서는 아무래도 그 착안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네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그린 에러로 거듭난 올리버 킨에게 다시 살아 돌아온 슬레이드 윌슨은 올리버 킨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미라클로 초인궁제를 양성해서 올리버 킨이 그토록 사랑했던 스탈린 히트를 첩보화시키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슬레이드 윌슨은 드디어 데스 스트로커의 코스튬을 입고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고 잔혹한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모습이 원작과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또한 그들을 막기 위해서 그린 에로우인 올리버 킹과 블랙 카나리 세라 랜스, 라스 알굴의 딸이자 강력한 닌자인 리사 알굴, 그녀를 따라온 리그 오브 어쌔신과 이후 아스날이 되는 로이 하파와의 결투는 영화 어벤져스를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에로우의 명장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레이드 윌슨은 강력한 무력과 지력을 바탕으로 올리버 킨을 나락으로 빠뜨렸지만 결국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리안유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시즌 3에서는 이후 스피디로 거듭나는 테아킨을 훈련시킨 다크 에로우 말콤 멀린에 의해 슬레이드 윌슨이 풀려나게 되었고 리안유 섬으로 훈련을 하러 온 테아킨을 인질로 삼아 올리버 킨을 위협하는데요. 이 싸움에서도 결국 올리버 킨에게 패배하면서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렇듯 에러에 등장하는 데스 스트로커는 처음에는 강력한 아군이자 친구로 등장하지만 이후 미라쿠르의 부작용과 사랑하는 샤도의 죽음으로 인해 올리버 킨의 강력한 적으로 바뀌어가는 인물로 묘사가 되죠. 참고로 시즌 2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초능력을 잃게 된 데스 스트로크가 이후 틴 타이탄즈라는 드라마에 등장할 떡밥을 던진 적도 있었는데요. 과연 데스 스트로크는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즌 5에서 에로우 100회 특집으로 모든 악당들이 등장을 할 때 잠시 얼굴을 비춰주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데스 스트로크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배트맨 솔로 영화에 데스 스트로커가 주요 악당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발 이번에 영화가 성공해서 그의 모습을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데스 스토커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왔던 데스샷보다 더 유명한 악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훌륭하게 나온다면 분명히 앞으로 DC 유니버스의 강력한 악당으로 군림하게 될 거예요. 배트맨 솔로 영화에서 모습만 제대로 보여준다면은 가족 영화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강하는 거죠. 2016년에 개봉한 데드풀은 영화 그린랜턴 덕분에 반지 닦기로 출항했던 라이언 레이놀즈가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서 만든 영화로 원작에 등장하는 데드풀을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극찬을 받았던 영화죠. 전직 용병이었던 웨이드 윌슨이 암에 걸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슈퍼솔저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인적 힘과 힐링팩터 능력을 얻는 과정이나 한시도 쉬지 않고 떠드는 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원작과 닮아있기 때문에 데드풀 영화는 작은 자본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진짜 영화 보면서 옆에 있으면 싸다구로 한번 날리거나 입으로 한번 꼬매버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캐릭터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코미스는 거기에 10개. 스파이더맨 질 정도인데 뭐. 모든 이슈에서 보면 데드풀이 등장할 때 제발 좀 같이 모든 사람이 패요. 샤라! 참고로 데드풀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네가소닉 티네이저 어에드와 폴리서스 2명만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래도 이 영화가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데드풀 2는 복수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 솔직히 후속편이 제일 기다려지는 영화죠. 얼마나 화려해지겠어. 그리고 데드풀2는 2017년에 촬영을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케이블이 공식적으로 출연한다고 해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데드풀과 케이블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선사해 줄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실장님, 울버린이 등장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런 루머 많았잖아요. 그런 루머도 있고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랑 휴잭맨이랑 친해요. 그냥 절친이잖아요, 절친. 친에다가 휴잭맨이 울버린을 되게 좋아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하차하게 됐지만 만약에 등장하게 된다면 훌륭한 케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슈퍼케미. 촬영이 시작되면은 이런저런 루머가 많이 쏟아지겠죠. 그렇죠. 그때 저희가 또 자세히 한번 풀어봐야죠. 네. 케이블은 저희가 새롭게 리부트해서 방송할 때 케이블 얘기는 싹 뺐는데 저희가 이때 나올 때쯤 되면 케이블 얘기를 아주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네, 일부러 뺀 거예요. 아, 그리고 데드풀은 데드풀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데드풀 완벽 분석이라는 방송으로 이미 자세히 풀어놨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 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송들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최강의 용병으로 알려진 DC 코믹스의 데스 스트로크와 마블 코믹스의 데드풀을 원작과 영화, 드라마를 통해 알아보고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봤는데요. 너무 자세히 파헤쳐봤나? 참고로 오늘 꽤 길게 알아봤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부연 설명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랑 청훈님이랑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여기 뒷얘기가 되게 많고 제가 워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어 네. 이제 데스 스트로크를 좀 심도있게 파헤쳐보는 방송은 따로 만들 생각이니까 그 방송 또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정말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